미분 계수. 미분 계수의 그 기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 그 기니디 합답형 선택형 문제들을 혼동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답을 맞출 수 있거든. 이것만 한 번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미분 계수를 이해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개념인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함수 위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요. 했을 때 이 점을 A, B. 평균 변화율은 아무 점이나 연결한 기울기가 아니라 무조건 함수 위에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여야 돼. 이게 평균 변화율의 의미야. 변화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우리 그거잖아. 이제 x의 증가량, 증분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y의 증분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 녀석을 좀 더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 저 세모 삼각형 모양 아니고요. 그 델타 대문자입니다. 델타의 대문자,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해가지고 x의 증분분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요 기울기죠. 이제 함수 위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이게 평균 변화율, 즉 이처럼 변화율이라는 거의 뜻 자체가, 점이 두 개가 필요해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길 때, 또는 반대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길 때 x가 이만큼 변했을 때 그때 y의 값 변한 비율은 얼마니? 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선 두 점이 필요합니다. 한 점으로는 변화율을 찾을 수 없어요. 왜?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변하기 전과 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운전을 안 해본 애들이 딱 예를 들기 참 좋은데, 과속 카메라가 두 가지 종류의 과속 카메라가 있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거든.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 꽤 멀리 떨어진 지점에, 한 5km 막 이렇게 떨어진 지점에 카메라가 두 개가 있다. 딱 들어올 때 시간, 딱 첫 번째 카메라 통과할 때 시간체, 마지막 카메라 딱 통과할 때 시간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속을 얼마 이상으로 달렸으면, 평균 시속이 얼마 이상이면 얘가 시간이 좀 짧아질 거 아니야.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평균 시속이 얼마 넘었다 하면 이제 과속 딱지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카메라거든. 그런 이제 구간 단속 카메라. 그런 게 있고, 딱 지금 현재 순간의 속도를 측정을 해서 그 현재 딱 순간 속도가 몇 이상이면 뭐 이렇게 딱지를 떼는 그런 카메라가 있어. 근데 그 순간 속도를 그럼 어떻게 재냐? 구간 단속을 할 때랑 똑같은 원리야. 다만 촬영하는 시간이 짧은 거지. 아주 짧은 시간을 촬영을 해서 그 사이의 거리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는 순간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구간이 존재는 하는 거지만 그게 아주 정말 순간이라도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간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순간 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순간 속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의 의미가 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요 A라는 저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변화율을 알려면 변화하기 전과 후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또 다른 한 점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한 점을 잡아서 x가 이쪽에 잡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요. 근데 이게 이 점 순간 변화율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점을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버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저 x가 이쯤 와 있으면 변화율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쯤 와 있으면 변화율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점점 이쪽으로 오니까 마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마냥 이런 값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점점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겠죠. 오케이? 뭐 x가 이쪽에 있어도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a는 가만히 있고 x 값이 점점 a를 향해서 이렇게 와버리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식을 어떻게 쓰냐? 일단 a라는 지점하고 x라는 지점의 평균 변화를 구해서 리미트 x를 a로 보냅니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 녀석을 f 프라임 a라고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고 여기는 그 a가 아닌 또 다른 한 점을 기준으로 변수로 봤을 때의 미분계수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요 간격을 변수로 봤을 때의 미지수 표현은 여기를 이 간격을 h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h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럼 x의 증가량은 당연히 h로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y의 증가량, 즉 함수값의 증가량 평균 변화율은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이 a 플러스 h를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라는 거의 의미가 h를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냅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0에서의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순간 변화율을 구할 때도 결국은 두 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f'a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리미트하고 요 자리에는 평균 변화율이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리미트 밑에 얘를 보면 A로 모여야 됩니다. A로 모임.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컷 평균 변화율식 만들어 놓고 이 점을 여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점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은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실컷 한 점에서 모이는데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a에서의 이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어쨌든 미분계수도 이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거잖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건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미분계수의 우극한을 우리가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 미분계수의 좌극한을 좌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오늘 본 시험에 있는 문제 중에도 그 미분이 가능한지 조사하시오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따로따로 봐야 돼. 특히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함수 fx가 뭐 gx 나눠져 있고 또 일부 구간은 hx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함수 뭐 이런 문제 있을 거야. 뭐 이런 문제 있고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함수가 주로 두 개가 나와. 뭐 gx 있고 뭐 여기에 무언가 뭐 상수 k 있어서 뭐 얘는 x가 뭐 a가 아닐 때 뭐 x가 a일 때 주로 여기서 이 단원에서 이전 단원도 그렇고 저런 종류의 함수들이 많이 나오거든.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종류의 함수들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x는 a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미분이 가능해야 되면 이게 첫 번째 일단 연속은 돼야 되니까 리미트 x가 그럼 a 플러스일 때는 그럼 gx 극한이랑 뭐 리미트 x가 뭐 a 마이너스일 때는 hx랑 얘네들이 이제 같아야겠지, 그치? 뭐 gx랑 hx가 다 항식이라고 하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치? 다 항식이 아니라 뭐 분수꼴로 돼 있거나 이러면 또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되고 이제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면 아까 전에 증명에서 보여줬던 듯이 그 원래는 정석적인 방법은 무조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셔야 돼요. 즉 서술형에는 이걸 쓰지 않고 다른 풀이 과정을 쓰면 전부 다 정답 풀이 점수를 빵점을 받을 거예요. 미분계수 정의라는 게 리미트 그 x가 a로 가든 뭐 h가 둘 중에 하나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사를 하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사를 해서 각각 이 녀석의 일치 여부를 이렇게 이게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번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편법은 특히 이제 주로 다항식일 때, 각각의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때는 그냥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우미분계수는 리미트 x를 그냥 a 플러스일 때 그냥 g 프라임 x의 극한을 그냥 구해버리는 거죠. g 프라임 x의 극한을 구하고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일 때는 그럼 h 프라임 x의 극한을 구해서 애들이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조사를 해도 사실 답은 맞출 수 있어요. 답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분수꼴로 돼 있는 건 원래 안 되고 서술형 같은 건 항상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3 애들은,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서술형이 없잖아, 거기는. 걔네는 이걸 그냥 아예 안 쓰죠. 우리 항상 이렇게만 알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서술형을 볼 수도 나올 수도 있으니 언제나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이용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해. 자, fx가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볼게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면 좀 모양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잖아. fx가 a로 갈 때 뭐 h가 0으로 갈 때 좀 쉽겠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런 것도 이제 좀 봤을 거야, 그치? 이런 녀석들을 그럼 어떻게 미분 계수로 해석을 할 것이냐. 즉, 딱 두 가지 조건만 잘 만족시켜 주시면 돼. 첫 번째,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고 있느냐. 그럼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게 요 식 자체가 어떤 두 점의 기울기의 형태로 써져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y좌표 이런 건 내 맘대로 막 고칠 수 없으니까 y좌표가 하나가 a 플러스 2h랑 하나가 fa네, 그치? 아니, fa 플러스 2h의 짝꿍은 누구겠어? a 플러스 2h일 거고요. 얘 짝꿍은 이제 a일 거니까 분모도 당연히 얘에서 얘 뺀기 써져 있어야 된다 이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얘가 평균 변화를 만족시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가네? 그럼 얘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얘가 a라는 지점에서 모이더라 이거. a는 가만히 있고, 따라서 앞에 이 그대로 있고 얘가 f 프라임 a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어도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래. 이렇게 써 있어요.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평균 변화율식 만족하게 내가 써놨거든요. 만족하죠. 그 다음에 x가 1로 가요. 얘 어디로 갑냐? 어디로 가 얘? 3으로 가죠. 얘도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요. 결국은 3이라는 두 점에 가까워 3이라는 그 값에 가까이 있는 그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냥 이 녀석도 f'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좀 변형된 형태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가 양쪽이 다 움직이는 녀석들이 있어. 오케이? 한쪽이 고정되어 있는 녀석들은 언제나 미분계수야. 100%.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명제를 좀 써볼게. 만약에 리미트 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 안 맞게 써 있어도 a 플러스 2h 빼기 fa. 자, 얘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얘가 존재. 뭐 2까지 맞춰 놓자. 얘가 존재하면 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물어보면 참이라는 거야. 저 녀석 자체가 우리가 뭐 2라는 조금 변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미분계수의 정의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이 값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의 뜻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하는 게, 이게 존재한다는 건 요 녀석이 이제 뿔맛값이 일치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리미트 그래 h가 0으로 갈 때, 자, h 제곱분의 fa 플러스 h 제곱 빼기 fa.
자, 이 값이 존재한대. 그러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얘는 할 수 있었는데. 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녀석 물론 고정돼 있어. 근데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미분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그 이유는 역시 이 녀석이 존재하니까 이 녀석의 뿔맛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잡아. 이 상황은, 이 위에 거 상황은 간격을 h로 놓은 거잖아.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h가 0 플러스일 때는 h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0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에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h가 0 마이너스일 때는 a 플러스 2h가 a보다 작아져서 왼쪽에 있는 거거든. 0으로 보내면 이쪽에서 오는 거야. 즉 이게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를 둘 다 관찰을 하는 꼴이거든. 근데 이 녀석은 h가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이게 간격을 h 제곱으로 놨기 때문에 h 제곱 자체는 언제나 양수밖에 안 된다는 거지. 즉 뭐야? 우미분계수만 관찰을 하게 된다는 거야.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대. 그러면 미분 가능하니? 모르죠. 좌미분계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 돼. 근데 그럼 이런 거는 리미트 그럼 h가 0으로 갈 때 h 세제곱분의 f a 플러스 h 세제곱 빼기 f 얘가 존재. 이건 될까 안 될까? 이건 또 되는 거죠. 그렇죠? h 세제곱은 h가 양수면 h 세제곱도 양수, h가 음수면 h 세제곱도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셔야 하고, 진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양쪽이 다 움직이는 녀석들. 이건 언제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역은 성립해. x는 a에서 미분, x는 a에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h분의 뭐 fa 플러스 h 빼기 fa 마이너스 h, 이 녀석을 f 프라임 a라고 쓸 수 있어. 이건 참이야.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오케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니? 이건 참이야. 근데 역은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 이 녀석이 이제 되는 그림과 안 되는 그림, 제가 미분이 가능할 때는 왜 되는지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대충 아무렇게나 미분 가능하게 부드럽게 하나 그려놓고, 그럼 이게 간격이 a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 a 플러스 h로 잡을게. 참고로 이것도 뿔말을 다 관찰해야 되는 건데, h가 0 플러스일 땐 여기가 a 플러스 h, 여기가 a 마이너스 h. h가 0 마이너스일 땐 여기가 a 플러스 h, 여기가 a 마이너스 h인 거야. 그럼 사실상 요 식은 이 두 점의 기울기거든. 그치? 근데 h가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이 두 점의 기울기가 됐다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 두 점의 기울기. 결국 요 점의 기울기에 가까워지잖아. 이해돼? 근데 그게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결국 그냥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안 되는 그림들, 안 된다라는 게 존재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같은 간격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두 점의 기울기 존재한다고 0이잖아. 그치? 또 가까이 가봐. 두 점의 기울기 0이잖아. 더 가까이 가둬봐. 0이잖아. 그치? 0이잖아. 아무리 가까워져도 극한이라는 거는 0이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A에 가까이 있는 두 점의 기울기니까 이게 항상 0이 된다고. 이해돼? 즉 극한값 존재하지. 근데 얘 X는 A에서 우리 이따구로 생긴 거 미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아니죠.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그렇지? 따라서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이제 또 뭘 어려워하냐면 이 값을 구하래. 문제에서. 함수가 하나 주어졌다?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야. 그러면 저걸 어떻게 구해? 직접 다 계산해서 찾으셔야 돼.
직접 다 계산을 해서 찾으라고? 자, 요 함수가 지금 fx가 우리 x-1의 딱 절대값이라고 할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오이씨, 이 녀석을 딱 이 f'1이라고 하고 싶은데 전 젠장을 f'1 값이 없단 말이야. 지금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f'1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못 쓴다고, 그치? 근데 이 값은 구하래.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 의미를 못 살린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0 플러스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자체가 x가 1 이상일 때는 x-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때도 있죠. x가 1 미만일 때는. 그치? 자, 그럼 0 플러스일 때는 이 값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그쵸? 얘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얘는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빼자는 거야. 그럼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h분의 x 빼기 1에 얘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가 또 있죠. 요렇게. 뭐야, 1 플러스 h. 1 플러스 h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1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h만 남고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h를 집어넣으면 h만 남는데 빼기 h. 이렇게 되니까 그 값이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야, 뭔가 이거 사람 얼굴같이 생기잖아요. 이거. 무슨 이모티콘 같이. 자, 갑자기. 자, 여기까지 오케이? 또 h가 0 마이너스일 때 h분의 이번엔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걸 써야 돼. 그치? 반대로. 그럼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일 때 h분의 1 플러스 h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h 하고 뒤에가 플러스 h 이렇게 나오니까 또 0 된다고. 따라서 극한값 얼마? 0으로 존재하잖아. 하지만 얘를 가지고 f'1이라고 절대로 쓸 수는 없다고. 그치? 왜?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참거짓 진입한정 문제는 이 방향성, 뿔말을 다 생각했을 때 방향성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양쪽이 다 움직이는 녀석들일 때는 가운데가 뾰족하지만 여기에 가까이 있는 두 점의 기울기는 언제나 일정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 두셔야 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미분계수 파트엔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내가 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대진고 시험지에 있던 문제랑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비슷한 형태의 문제, 이런 거 봤을 거야. 뭐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 뭐 플러스 뭐 4xy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그리고 뭐 f 프라임 뭐 0이라고 얘가 뭐 2래. 문제, 이런 문제들은 f 프라임 0이 주어져 있으면 조금 쉽고요. f 프라임 0이 아니라 다른 게 주어져 있으면 조금은 더 어렵습니다. 뭐 거기서 거긴데 그때 이제 도함수를 찾으래. 적분을 배우면 fx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적분까지 이용을 하면. 자, 이걸로 f 프라임 x를 찾는 방법을 지금 다 알려드릴 건데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일단 여기 주어진 식의 x, y에 다 0 집어넣어 보면 f0은 이제 0인 게 찾아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f 프라임 0의 정의를 좀 이용할 건데,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가 fh고 뒤에 빼기 f0 써야 되는데 f0은 0이니까 안 써도 되죠. 그렇죠? 문제에서 이 값이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때 그럼 f 프라임 x도 정의대로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인데 이 자리를 얘로 바꾸는 거죠. y, 문자를 y를 대신 h로 바꿔가지고. 그렇지? 바꿔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남는 게 그럼 h분의 fh 마이너스 4xh 딱 이렇게 남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4x니까. 근데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x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상수 취급을 받고 요 녀석의 극한은 좀 전에 2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됩니다. 얘가 내가 찾는 f 프라임 x인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찾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자, 역시 교육과정에 없는 얘기를 하나를 좀 더 해드릴 겁니다.
이게 뭐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단어까진 몰라도 되고요. 즉 변수가 x, y 두 개 있잖아. 그냥 하나를 상수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한 문자만 그냥 관찰을 하는 거지. 오케이. 참고로 우리 합성함수 미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 이게 교육과정엔 없지만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 자, 요 식을 미분을 하면 f 미분한 거에 gx 일단 그대로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거 미분한 걸 한번 곱해 주셔야 돼. 알았지? 일단 이 개념이 좀 깔려 있어야 모든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오케이. 합성함수 미분. 이게 이런 것도 그래서 니네 우리 이런 거 미분해봤지? 이런 거 미분해봤을 걸. 2x 제곱 플러스 1의 막 세제곱 이런 거 미분해봤을 걸. 이거 미분도 합성함수 미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 왜?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의 요 x에다가 y는 2x 제곱 플러스 1을 합성시킨 함수라고 보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 얘 미분 어떻게 해? 얘 미분 어떻게 해? 원래 할 줄 알잖아. 3 내려오고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일단 지수 하나 줄이고 대신에 얘 미분한 거 한번 곱하자. 똑같은 원리야. 바깥에 있는 거 x 세제곱 얘만 내리고, 그치? 바깥쪽에 있는 것만 미분하고 안에다가 그대로 써 얘를. 그치? 그 다음에 대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한번 곱합니다. 그런 거야. 이제 이걸 쓸 건데, 왜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f2x라는 걸 있잖아. 애들이 이런 걸 잘못 쓰더라고. 얘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2x 미분한 거 한 번 더 무조건 곱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사실 여기선 쓸 일은 없으나 그래도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파생된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어서. 봐봐. 자, 일단 요 식을 이렇게 쓸 건데 얘를 x에 대하여 미분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y는 상수 취급을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뭐 예를 들어 fx 플러스 1 뭐 이런 것처럼 취급을 해버릴 거라는 거지. 얘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그냥 y 이렇게 되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한 거 한번 곱해야 돼. 그치? 근데 얘 왜냐면 x가 아니라 다른 식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x 미분하면 1이고 y는 미분하면 0대 상수니까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1 곱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요. 우변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잘 봐. fy는 어떤 식에 어떤 상수를 대입한 거야. y가 지금 상수니까. 그러니까 통째로 상수야. 다 없어져야 돼. 알았지? 역시나 내가 이렇게 쓴 이유가 그냥 x 1차식인데 개수가 4y인 거야. 그럼 얘 미분하면 딱 이렇게만 남겠지. 됐어요? 그 다음 요 식에다가 이제 x에다가 0. 0을 집어넣는 이유는 이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야. x에다만 0을 대입해. 그럼 f 프라임 y는 2 플러스 4y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f 프라임 y가 2 플러스 4y야. 그럼 f 프라임 a는 2 플러스 4a. f 프라임 t는 2 플러스 4t. 그치?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2 플러스 4x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리미트 기호를 쓰지 않고 미분계수를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우리 아까 전에 그 대진고 문제 내가 그거 다시 풀게. 그게 서술형이라 어쩔 수 없이 걔는 그런 방법으로 풀어야 하지만, 우리 아까 문제가 이거였나? fxy 에다가 뭐 조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니야 꺼내좀. 나 여기 있어. 조건이 하나 더, 뭐 함수값이나 f 프라임 1이 2야. 이 조건 하나 있었어. 자, 역시 똑같아.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잘 봐.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하고 일단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써. 하고 대신에 얘 미분한 거 한번 곱해야 돼. 알았지? 참고로 y가 상수야. 그냥 3x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지금 미분하면 상수만 남아야 되는 거잖아. 한번 곱해줘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얘는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고, 얘는 또 아까랑 똑같이 통째로 상수 취급을 당해요. 알았죠? 이렇게 써놓고 이 상태로 x에다 몇 대입해? 1 대입해. 얘 주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그럼 f 프라임 y 곱하기 y는 f 프라임 1이니까 2가 되고, 따라서 f 프라임 y는 y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그럼 f 프라임 x는 문자만 x로 바꿔서 써주는 거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졸라 빨라지겠지. 서술형에 근데 쓰면 진짜 1점도 못 받아, 알았지? 서술형에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서술형이 아닌 문제에 나오면 이런 대칭식의 형태들은 다 쓸 수 있어요. 대칭식이라는 게 xy 문자 위치를 바꿔도 식이 바뀌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 이 문제들은 이렇게 쓰면 다 풀 수 있다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분, 평균 변화. 사이값 정리만 한번 좀 쓰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되겠네. 내가 조만간 얘들아 백지를 주고 사이값 정리랑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3개를 백지에다 쓰라고 시킬 거야. 내가 미리 예고를 다 해주잖아. 써봐, 알았지? 써봐야 돼. 이거 진짜 안 쓰고 한두 번 읽어보고 절대 똑같이 못 써. 왜냐면 나의 경험상 아무도 똑같이 못 쓰거든. 너희도 한 번쯤은 들어와서 알지만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무언가. 그치? 이게 진짜 안 써보면 못 써. 그리고 이걸 왜 내가 계속 쓰라고 시키는 이유들이 평균값 정리 같은 걸 쓰는 문제들이 대놓고 그냥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값을 찾으세요. 오늘 푼 시험 문제에서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오늘 시험지에 영신요고 시험지에 평균값 정리 쓰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던 거 알아 혹시? 11번. 아이씨, 평균값 정리라고 써져 있네. 이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라는 말이 안 써 있고 저 리미트만 주어져 있잖아. 못 풀어 애들. 평균값 정리를 써야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내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그 조건, 뭐뭐이면 가정과 결론으로 돼 있잖아. 명제니까. 그 가정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상황은 뭐 사이값 정리 또는 평균값 정리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니 얘를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꼭 백지에다 써보게 시키거든. 사이값 정리야? 사이값. 이것도 나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제 이름이 중간값 정리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 뭔가 중간이라고 하면 딱 두 개의 가운데 값 같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서 바뀐 것 같아. 자,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 그래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르면 이게 두 개가 가정이야. 문제 사이값 정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이죠. 자, FA와 FB 사이의 K에 대하여 즉 Y좌표 FA, FB가 뭐 누가 더 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B와 FA 사이에 있는 K에 대하여 모든 K에 대하여 FC가 K가 되는 X는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걸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명도 물론 증명보다 최대 최소 정리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데 그 증명보다는 그림으로서의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돼 있고 연속이야. 이거는 부드럽게 연속, 미분 가능이랑은 상관없어. 뾰족하든 뭐든 붙어만 있으면 돼, 알았지? A가 더 내가 낮게 그렸지만 상관없습니다. A가 더 높아도 이게 FA고요. 여기가 이제 FB니까. 그러니까 FB랑 FA 사이에 어떤 K를 잡아도 모든 K에 대하여니까 K를 이쯤으로 잡아. 그럼 얘랑 함수값이 똑같은 지점 C가 A, B 사이에 무조건 있다는 거야. K를 여기로 잡아? 또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거죠. 없을 수 없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키가 30cm였고 30cm 원래 너무 작나? 신생아 키가 얼마지? 이만할 텐데.
처음 태어날 때 키가 30cm였는데 지금 키가 1m 87이야. 그러면 중간에 언젠간 분명 키가 1m 60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사이값 정리는 그냥. 그치? 내가 운전을 해서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를 몰고 속도 제한이 100km인 고속도로를 가. 그래서 우리 때 고향집에 도착했다. 근데 가는 길에 과속 카메라에 찍혔대. 속도 제한이 100km인. 그럼 나는 속도가 60km인 순간이 적어도 몇 번 있었을까? 2번 있었을 거야. 왜? 100km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 번. 집에 가서 주차했을 거 아니야. 그 100km에서 다시 주차할 때까지 시속이 0km로 내려온 순간이 적어도 한 번 있을 거니까 60km인 순간이 적어도 2번은 있을. 이런 느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언 값들의 변화에서 이 값과 이 값이 주어져 있으면 그 사이의 값들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야?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 유무를 따지는 거야. 왜 fx는 0 또는 gx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은 g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 x좌표가 실근인데 내가 관찰한 두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x축 위에 있고 하나는 x축 아래에 있어. 그럼 지나다 보면 x축을 안 만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오늘 그 서술형에 있던 그 문제처럼 방정식의 실근에 이게 정확히 몇 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을 할 때 사이값 정리를 이용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조건 딱 2개야. 조건 2개. 사이값 정리 조건 2개고요. 로레 정리 조건 3개고요. 평균값 정리 조건 2개입니다. 이거 조건을 꼭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 정도 이것까지는 백지에다 다 쓸 수 있을 만큼은 기억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자. 집에 가자.